안녕하십니까. 삼성 SS ERP 사업팀의 이종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자동화, 지능화 기술을 접목시켜 구현한 인텔리전트 ERP로서 업무 수행에 있어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업무 생산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ERP의 변화와 함께 인텔리전트 ERP를 위해 우리가 추진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기술적 요소들이 프로세스 기반 위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사례를 포함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RP는 기존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를 중심으로 기업의 자원 관리에 대해 운영 최적화를 추구한 시스템에서 이제는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된 지능형 플랫폼으로 확대 진화 중입니다. 최근 AI나 머신러닝 같은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가 결합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반에서의 자동화, 지능화를 통해 새롭고 효과적인 형식으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및 예측하고 이러한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최적의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모습으로 진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비전 달성과 경영 혁신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스피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ERP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SAP R3를 국내 최초로 적용했고 정보화를 통한 스피드 경영 구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의 혁신을 과속하였으며 동시에 기반 인프라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진 수준과는 차이가 존재하였고 글로벌화를 맞이하여 고객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체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전 세계의 모든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글로벌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06년부터 기준 정부의 표준화를 시작으로 현재는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 기반의 ERP를 구축하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보의 동시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시장 수요에 반응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싱글 데이터 기반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혁신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수없이 쌓이는 데이터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데이터의 생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5년 이상 ERP를 경험하면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사실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실현이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기술들은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비즈니스 밸류를 창출해야 합니다. 어널리틱스를 강화하여 고객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자동화를 확대하여 업무 효율화를 한층 더 제고하는 등 한 단계 더 나아간 ERP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를 인텔리전트 ERP를 통해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인텔리전트 ERP가 무엇일까요? 최종적으로는 기존의 ERP에 여러 인텔리전트 기술들이 결합되어 실시간 데이터 기반으로 고객 지향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ERP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ERP 시스템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검증된 클라우드나 인메모리 컴퓨팅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AI나 머신러닝 등의 활용이 자유로운 백본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는데요. 우리는 이를 가장 잘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SAP의 최신 솔루션인 S/4HANA를 선택하였습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지속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코어로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어자일한 시스템으로서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딥러닝, 자동화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화와 지능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한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반에서의 자동화, 지능화를 과연 어떻게 하지?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을 첫째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창출, 둘째는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를 확대, 세 번째는 신기술을 통한 업무 효율 극대화로 보고 있는데요. ERP라는 관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바라봤을 때 어널리틱스 기반으로 예측은 아직은 좀 어려운 듯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는 신기술을 통한 업무 효율 극대화는 바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고민하였고, 사람과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을 지속 적용하여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구현해보고자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휴먼 어시스턴트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들을 검토하였고, 이를 위한 빅픽처를 수립, 단계적 어프로치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ERP와 연결할 수 있으며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리얼월드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했는데요. 드론을 이용한 설비 모니터링, AI를 이용한 자동 주문,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나 사실 현실적인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ROI를 무시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또한 전체 ERP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총 4가지의 기술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OCR입니다. 실제 업무에서 많은 부분들이 문서로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고, 문서 내의 문자 데이터 및 ERP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솔루션들도 제공이 되고 있어서입니다. 참고로 OCR 사용에 있어 주의할 사항은 문서들이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하며, 동시에 품질, 즉 문서 해상도도 어느 정도 높아야 제대로 문자들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RPA입니다. 수작업 업무 대체 및 자동 처리를 고려를 했고, OCR에 추출된 정보를 ERP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어서인데요. RPA를 선정할 때에는 화면을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방식보다는 스크립트나 SAP의 라이브러리를 원활히 지원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세 번째는 머신러닝입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판단이 필요하거나 과거 추세 및 패턴 등을 통해서 발생량 등의 예측이 필요하고, 과거 패턴과 다른 내용을 감지하고 특정 조건에서의 최적치 도출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사람의 역할을 디지털 기술이 대신 처리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OCR은 결국 사람의 눈을 담당하며, RPA는 사람의 손을 대신하고, 머신러닝은 결국 사람의 뇌와 같은 역할인데요. 이러한 것을 다른 시스템과 다른 사람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또한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우리는 챗봇을 선정했습니다. 챗봇은 사실 상호간 대화 형태이므로 이벤트를 인지하기도 굉장히 쉽고 접근성도 용이합니다. 또한 자동화 업무 처리 과정상에 있어 사용자의 의사결정이나 업무 지시 등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선정된 기술을 어떻게 업무에 적용할까입니다. 먼저 우리는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프로세스가 개선되어야 한다. 개개인의 단위 업무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지언정 그러한 부분이 프로세스 개선으로 연결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 커버리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과가 정량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정상적 효과는 있으나 실제 측정되고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러한 것들이 지속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입니다. 하나의 예로 특정 거래처가 팩스로만 문서를 보내는데 이를 OCR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이 존재합니다. 문서 인식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PDF나 벡터 방식으로 이미지들이 좀 처리가 되어야 하고 최소 해상도도 200dpi 이상의 문서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거래처에게는 팩스가 아닌 메일을 통해 고화질의 PDF로 내용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전반적인 업무는 메신저 챗봇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자, 그 전에 전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준 정보 표준화와 프로세스의 체계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사례에서도 나오지만 용어의 표준화, 마스터 데이터를 포함한 기준 정보의 정비, 회사의 모든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세스 체계도가 없다면 기술 제공 시 효과가 큰 업무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화, 지능화 업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기술을 중심으로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E2E 기반의 프로세스 플로우를 기반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RPA만 주어졌을 때는 RPA를 적용할 수 있는 업무만을 고려했는데요.
E2E 프로세스를 놓고 전체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하나의 프로세스에 여러 기술 요소가 필요하며 선후 연관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메일을 통해 주문서를 보냈을 때 RPA가 메일을 확인해 인지하고 이 내용을 OCR에 전달하여 문서 스캔을 통해 데이터가 검출된 후에 정상 처리가 된다면 다시 RPA가 수행되도록 한다든가, 만약 오류가 검출 시에는 그 결과를 챗봇을 통해 사용자에게 즉시 알려 오류값의 수정을 받는다든지 등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술 한 가지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닌 프로세스 또는 단위 트랜잭션을 놓고 선정된 기술이 어떻게 결합되어 적용될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과정을 거쳐 우리는 자동화, 지능화를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축 내용들이 얼마나 정량적 효과를 나타내고 적절히 실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잘 처리되고 있는지를 위한 체계도 갖췄습니다. 기존은 사람이 오퍼레이션을 했다면 이제는 자동화, 지능화 기술들을 통해 디지털 기술들이 오퍼레이션을 대행하고 사람은 정말 필요시 개입하는 형태로 만든 것이죠. 사람은 의사결정을 위한 판단이나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정량적 가치를 좀 더 향상시키는 고부가 가치 업무로 시프트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러한 기술들을 각각 서비스화하여 디지털 시티즌들이 업무에 스스로 적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사용자의 수작업 업무 중 상당 부분은 내외부 거래소 내 비정형 데이터 문서를 처리하는 것들입니다. 엑셀이나 워드, PDF, 메일의 본문 등을 통한 실제 주문서나 견적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EDI가 되어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문서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영업사원은 PDF로 된 주문서 내의 주문 항목을 눈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ERP 시스템에 입력하는 수작업 방식으로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하는 거래선이 하나라면 상관없지만 만약 무수히 많다면, 주문량과 주문 내역이 또한 무수히 많다면, 즉 입력할 항목 수가 굉장히 많다면 많을수록 단순 반복적인 수작업 업무는 끊임없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RPA와 OCR 기술을 활용하여 문서 내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ERP에서 세일즈 오더를 자동 생성하고 사용자는 챗봇을 통해 입력 정보의 정합성 정도만 밸리데이션 한다면 업무 스피드도 향상되고 휴먼 에러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시스템 사용 시 매뉴얼들이 있긴 하지만 ERP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문의사항이 있을 테고요. 이러한 문의들은 서비스 데스크를 통해 답변이 되긴 하는데 실제 사용자에게 답변이 되기까지는 리드 타임이 다소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문의 내용을 분석했고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을 시켜 사용자가 문의 시 자동으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문의 시 머신러닝을 통해 과거 데이터 중 유사 문의 사항을 찾아 해결책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안된 해결책이 문의 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챗봇을 통해 적절치 않음을 답변받고 RPA나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처리 담당자들을 자동으로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ERP 모듈 내 문의사항이 적절히 배정된 비율과 오탄 비율입니다. 업무 영역은 평균 85% 이상의 유사 문의를 검출하는데 시스템 영역인 EPA를 살펴볼 경우에는 64%만 검출하고 있고 오히려 BC 영역에서 약 24%가 오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시스템 영역의 유사 업무로 인해서 적중률이 낮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ERP 프로젝트를 하면서 용어의 표준화, 프로세스의 체계화는 중요시하나 시스템 영역은 IT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므로 업무 영역보다는 표준화가 덜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축적된 데이터를 미세 조정하고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작업과
도메인 지식을 활용해 세부 분류가 가능하도록 저희는 끊임없이 분석, 학습,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막바지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화 지능화가 되는 부분은 결국은 업무입니다.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어떠한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점이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지는 사실 담당자가 제일 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은? 기술에서는 명확한 기능과 한계점,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 담당자가 생각하는 바가 정말로 구현이 가능한지를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결국 어느 혼자서 하기에는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와 기술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능화는 결국 업무 자동화를 통한 효율의 극대화와 어널리틱스 기반으로 고객 지향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동화는 사실 어느 정도 완성된 모습을 구현했습니다만 어널리틱스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알고리즘의 변화들, 모델 확정의 어려움들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계측 정보를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어널리틱스 기반의 지능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은 급격히 변해가고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동화와 지능화를 위해 뭘 해야 하지? 우리 삼성 SDS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역량과 경험을 통해 차별화된 삼성 SDS만의 서비스로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인텔리전트 ERP 기반 하에서 모어라는 이름으로 더욱 많은 부가가치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할 것이며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지껏 본 내용 들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